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포라디오가 아닌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준비를 바로 점집에 가면은 진짜 귀신이 많을까? 제가 사실은 이 컨텐츠를 예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점집에 귀신이 많아서 나는 정말 너무 점을 보러 가고 싶은데 귀신 붙을까봐 점집에 못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으세요. 심지어 최근에 저한테 구술을 하셨던 손님조차도 사실은 1년 전부터 오고 싶었대요. 근데 왔다가 귀신 붙을까봐. 근데 심지어 빙의굿이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 되게 그냥 제수굿 같은 거였는데 제수를 받고 일반 그냥 굿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오고 싶었다. 근데 왔다가 귀신 붙을까봐 자기가 못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세요? 내 컨텐츠 중에서 점집 가면은 귀신 붙을까 이거 내가 다룬 게 있을 텐데 했더니 그것까지 못 봤다 했더니 봤더니 옛날에 올렸던 영상이더라고 내가. 이거를 한 번 더 다루면서 조금 더 추가해서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화섬사를 보다 보니까는 실제로 가까운 거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귀신 붙을까 봐서 두려워서 못 가겠고 전화점사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고 하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선생님이 올렸던 컨텐츠를 물론 저는 봤지만 사람들이 못 봤다라고 하지만 이게 오랜 시간 전부터 고착돼 왔던 이미지나 편견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그걸 보셨던 분들도 아마 이 편견을 깨고 받아들이기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우리 라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전화점사는 그래도 괜찮지만 가고는 싶은데 너무 궁금한 건 많아. 근데 갔다가 혹시라도 이상한 기운이 붙어올까봐 그래서 전화점사를 보시는 분들이 진짜 상당히 많더라고. 근데 약간 이런 얘기가 어떨지 뭐 상식적으로 그럼 태윤 PD는 거의 빙의 천국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나 뭐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가고 있어. 그치. 뭐 회사 출근하면은 귀신 붙을까 봐 출근을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급의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귀신 붙을까 봐 오늘 연차 낼게요. 퇴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은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무당은 신을 모시는 게 존재의 이유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는 신을 모시는 게 그냥 제 1순위야. 그 2순위, 3순위 다 그냥 우리는 신을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신을 모시는 자리에 더러운데 신을 모시고 싶겠어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점 보러 오시는 분들이 혹시 무당집에 귀신이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무당들이 오히려 더 예민합니다. 무당들이 혹시나 손님이 데리고 왔던 혹시나 나쁜 기운들이 혹시라도 바이러스처럼 떨어뜨리고 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손님이 가시고 나면은 쑥을 피운다든지 뭔가 소금을 뿌린다든지 무당들이 오히려 더 예민하거든요. 저 지금보다 더 애기 때 맨날 했어요. 맨날 쑥 피웠거든요. 맨날. 예, 저는 조상신이 강한 무당이다 보니까 이 집 손님의 뭐 할아버지가 안 가고 계셔. 손자는 갔는데 그거 따라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가서 선생님한테 도중에 전화해서 어떡하냐고. 제가 안 간다고. 쑥 그냥 피워. 이러면 네 하면서 빨리 한번 다 열고 맞아. 부정 치고 따라가세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다음 손님 기다리라고 부정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오히려 무당들이 내 구역에 신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신을 청정구역에서 당연히 모시고 싶은 거라서 오히려 손님들이 데리고 오는 어떠한 기운이나 그런 게 물론 붙지는 않겠죠. 잠깐 머물다 가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더 붙을까 걱정하는 건 무당들이고요. 일반인들이 점집에 가가지고 뭔가 귀신이 붙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전혀 하실 게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보통 병원에서 오히려 더 수술실이나 이런 데를 무균실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 무균실이 안 된 거 아니야? 이거 물론 걱정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더 걱정하는 사람은 그 병원장이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 무당집 역시도요. 오히려 이곳이 더 깨끗하고 더 잘 닦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최소 하루에 2번씩 기도를 올리는 존재들이라서 일단은 무당이
모시는 게 옳은 신이라면은 절대로 무당집에선 귀신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진짜 재수없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랑 B가 점을 보러 갔는데 A가 빙이야. 근데 A가 점을 다 보고 나갔어. 나가는 사이에 B가 동시에 스치면서 귀신이 붙을 확률은 있지만 이 정도 되려면 내가 봤을 때 로또 한 3번 당첨돼야 돼. 연속으로. 거의 뭐 수술실 A 분이 먼저 수술하고 B 분하고 교체되는 동안 또 거의 감염됐다 뭐 이런 정도. 아, 그것보다 더 가능성이 낮아요. 왜냐하면 귀신도 변화를 싫어해요. 귀신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귀신들이 뭔가 귀신이 옮겨 다닌다 이거에 꽂혀서 뭔가 저 사람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나한테 오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으신데 귀신들은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고요. 귀신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들이거든. 그 귀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귀신이 막 옮겨 다니기 너무 좋고요. 귀신들이 역마살이 붙어갖고 막 나는 쟤도 죽고 쟤도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누구 몸이든 어쨌든 간에 내가 오랫동안 안전하게 잘 살아남는 게 중요한 애들이라서 불필요하게 위험 요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막 다른 사람한테 옮겨붙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손님이 겹치면서 붙는 경우는 정말 그래서 가능성이 희박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손님들 중에서는 그거는 옳게 모신 무당에 해당되는 거고 무당 중에서는 허주 잡신을 모시는 무당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 무당이 애초에 원래부터 모신 신 자체가 사실 옳은 신이 아니었던 거야. 왜냐면 귀신을 모실 수도 있으니까 무당 중에는. 근데 보통은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점집을 오래 못 합니다. 보통은 1년 내로 뭔가 정리정돈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설령 방금 것도 또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진짜 만약에 그 무당이 귀신을 모셨거나 혹은 되게 잘 가고 있다가 지금 잠깐 귀신한테 조금은 이렇게 빙의돼 있는 상태인 거야. 잠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랬을 때도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귀신이 거기에 바로 저건 또 새로운 문이네 하고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무당이 어쨌든 허주 잡신을 모신다 하더라도 귀신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 허주 잡신을 모시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귀신 입장에선 자기를 신격화해서 떠받들어주는 무당이 최고지. 굳이 내가 아무 알지도 못하는 손님한테 붙어갖고 가갖고 뭔 고생을 하려고 붙겠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뭐 거의 교차하면서 이렇게 붙고 할 정도면은 진짜 이 사람의 체질이라든지 신기라든지 이런 게 낭낭해야 귀신 입장에서는 쟤가 또 좀 더 쉽겠는데? 쟤가 좀 더 편하겠는데? 해 옮겨갈 이유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당이 뭐 허주를 모시든 신을 모시든 어찌됐건 간에 일반인들보다 신기라고 하는 게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귀신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은 없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잠깐 이렇게 혼란을 느꼈을 때에도 이제 친하게 지냈던 언니랑 다니다가 그 언니한테 있던 귀신이 저한테 옮겨올 정도로 라윤이가 잠깐 빙의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또한 신의 테스트거든요. 초창기에는 신이 이런 귀신도 네가 겪어봐라 테스트를 주시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윤이의 친한 언니는 일반인이잖아. 근데 일반인 언니한테 붙어있던 귀신이 라윤이한테 올 수는 있어. 왜냐면 얘는 애기고 모든 기문이 다 열려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신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니까. 근데 라윤이한테 있던 귀신이 일반인한테 가는 건 쉽진 않지. 그러니까 오히려 무당들이 더 조심했으면 조심했지. 그러네요. 특히나 신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내림을 받았거나 1년이 안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손님들한테 있던 귀신이 붙을 수 있을지 언정 귀신한테 있던 허주 잡신이 일반인한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귀신이 미쳤다고 그런 짓 합니까? 손해는 저희가 더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귀신도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댓글에 막 가끔 보면은 막 허주 잡신 모셔놓은 점집 갔다가 귀신 붙어온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구라일 확률이 높아. 왜냐면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귀신이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이 정도로 갈 정도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횡단보도 건너갈 때 이미 붙었어야 돼. 그냥 귀신을 부르는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귀신 부르는 사나이 정도 됐었어야 됩니다. 귀신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귀신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지 죽을 짓은 안 합니다. 맞아, 무당한테 붙으면은 초하루마다 떡도 올려주고 과일도 올려주고 자기 신처럼 모셔주고 새우도 사주고 옥수도 이렇게 자기한테 기도도 하고 얼마나 재밌겠어. 없어요. 그냥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과몰입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표정 관리죠. 표정 관리에 맞아요. 그래서 손님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원래 멀쩡했다가 점집 갔다가 그 다음부터 몸이 아프다거나 가위에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무당들 같은 경우는 맞춰준답시고 그래 그 점집에서 신을 잘못 모신 거야 하는데 그건 이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과몰입이에요. 과몰입. 그래서 저는 얘기하거든요.
아유, 씨, 그렇게 갖고 붙을 정도면은 당신은 이미 그냥 길 가다가도 붙고 친구들한테도 붙고 다 붙은 거다. 그 과몰입 비유 그만 좀 하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보통 점집에 갔을 때 무당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너 자꾸 점집 가지 마. 너 점집 가면 이상한 거 붙어. 라고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점집에 가서 귀신이 붙기 때문에 무당집 가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까지는 신이 발복이 안 됐는데 내 안에는 신이 있어. 혹은 그게 신이든 귀신이든 어쨌든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아직까지 모습을 안 드러냈어요. 근데 자꾸 무당집을 갔더니 무당들이 그걸 자꾸 보잖아요. 신이 있네? 귀신이 있네? 이렇게 자꾸 보잖아.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그걸 자꾸 인지를 하고 느끼다 보니까 무당집에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못 해주다 보니까 너 무당집 가지 마. 너 무당집 가면 안 좋은 일 생겨.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만. 그러니까 그 손님들은 또다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역시 무당집에는 귀신 많아서 저 얘기해준 무당은 참된 무당이구만.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당집 가지 마 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이대로만 잘 가면 돼. 근데 또 어디 가서 허튼 얘기 듣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 돌려서 하는데 거기다 이제 이유를 딱 붙여버리시면은 귀신 때문인가 하는 그런.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마다 점집을 진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당마다 신마다 중시하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신력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무당은 이 사람의 연애를 더 중시하게 봤어. 그러면 너 지금 일하다가 연애 놓친다. 너 지금 연애해라 할 수도 있고 B 무당의 신은 연애는 뭔 놈의 연애냐. 결혼할 거 아니면 연애하지 마라. 너 아직 결혼문 안 열렸다. 너 지금 일할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없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너무 휘둘리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아까 하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무당집 많이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운 때문이 아니라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기운일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어떠한 존재가 있어. 신이든 귀신이든. 근데 무당들이 그걸 자꾸 봐. 그러다 보니까 신 있네? 귀신 있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때가 되면 알아서 터져요. 내 안에 신이든 귀신이든 터질 때가 있는데 그걸 무당들이 먼저 보고 너 안에 신이든 귀신이 자꾸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다 보니까 무당집을 가지 말라 하는 경우가 있고 저 역시도 손님들 중에 자꾸 무당집 가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에 저도 많이 얘기하긴 해요. 안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야. 신이든 귀신이든 그러면은 때가 되면 알아서 터질 테니까 지금은 자꾸 가고 그런 얘기 듣지 말라고 할 때는 무당집을 가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시로 가장 쉬운 예시로 우리 도화살이라는 게 물론 도화살이 특징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예로 도화살이 많으면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고 주목을 많이 받다 보면 구설을 많이 돌아. 근데 내가 도화살이 있는 걸 모르고 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상하게 직장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날 주목을 많이 하고 이상하게 내가 막 여자들 사이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구설을 많이 타. 알고 있어 나도. 근데 이걸 점집 갔더니 도화살이 있네? 이제 내 머리에 도화살이 인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사람들이 뭔가 나를 예뻐해주고 하면 도화살이구만. 이렇게 되고 거기 키워드에 꽂히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이게 도화살이 없던 게 아니잖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거잖아. 근데 그거를 무당이 정리정돈 해준 거라고. 너 사람들한테 구설 일으키지? 그 도화살이야. 너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그 도화살이야. 너 여자들한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도화살이야. 정리해 준 거야. 내가 없던 일이 생긴 게 아니라고. 맞아요. 이거랑 똑같이 제가 진짜 쉬운 예로 지금 설명을 드린 건데 이거랑 똑같이 내 안에 어떤 존재가 있고 내가 어떤 기운이 있는 게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고. 나는 원래 있었어. 근데 그걸 무당이 먼저 봤을 뿐이야.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런 느낌이네요. 진단이라고 표현하신 게 맞네요. 이 병원에서 감기입니다 라고 해서 감기 걸린 게 아니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왔는데 이제 정리가 된 건데 감기였구나 이게. 그 개념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근데 가끔은 내가 감기라는 걸 알면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 있듯이. 저 코로나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럴 때 무당들이 오히려 자꾸 점집 가지 마세요. 감기라는 소리 자꾸 들으면은 더 아프잖아. 기분이 괜찮게 잘 있다가 감기 아니야? 감기인가? 라고 하는 생각부터 왠지 열도 나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자꾸 감기 소리 듣지 마세요 하려고 무당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아까 라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자꾸만 내 중심 없이 너무 휘둘릴 때 적당히 가세요 라는 얘기를 저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자꾸 무당집 가지 마, 가면 자꾸 안 좋은 일 생겨,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건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그럼 그게 좋은 건 아니지. 그러면 마치 자기는 찐 무당이 되는 것 같고 다른 무당들은 다 가짜 무당이 되는 것과 같은, 이렇게 남을 밟고 올라가는 인간의 가장 저급한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맞지도 않고. 오징어 게임 같은 느낌이네요. 밟고 올라가서 뭔가. 우리 몇 번이야?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이제 과몰입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점집 갔다 온 뒤로부터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처음이고 다 처음 겪고 방울소리도 막 처음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잔상이 남은 거야. 근데 잠에 들 때 이상하게 방울소리 탁 들려. 그럼 혹시 뭐야? 진짜 이런 건데 분들 많아요. 무당집 갔다가 저 그때 무당집 갔다 왔는데 혹시 저 신내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이제 아니 무당집 갔다 온 뒤로 방울 소리가 들려요. 근데 신은 1도 없어 그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거는 과몰입입니다 라고 전 얘기해 주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과몰입이 너무 심하신 분들도 저는 무당집 가지 말라는 얘기는 해요. 오히려 빙인데 어디 가서 내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거의 반 이제 혼미하셔가지고 오시는 엄청 많지. 그런 경우는 엄청 많지. 근데 많은데 아무리 봐도 신이 없어. 그러면은 전 대놓고 얘기해요. 뭘로 전 볼 거예요? 무슨 얘기해 줄 건데 사람들이 오면은 아니 못 불리면은 본인 어떻게 하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또 믿기 싫어요. 자기가 신없다 그러면은 기분 나빠요. 뭔가 내가 특별한 뭐 능력치가 존재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걸 믿어왔는데 갑자기 이 무당이 뭔 소리야 신없어 하게 되면은 빙이야 빙이. 당신 비기였어 이러면 사람은 인정하기 싫지. 왜 너는 신이고 나는 빙이냐? 뭐 맞아, 이렇게 맞아. 나와요.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점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마지막 유형이 있는데 진짜 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전 점집 오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조상이 박살이 났거나 나한테 사실 좋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앞으로 좋은 일이 잘 안 일어나. 근데 점집 갈 때마다 맨날 그놈의 조상 얘기, 너는 굿 10번 해야 된다, 너는 굿해야 된다, 맨날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삶도 녹록치 않고 너무 힘들게 살아. 나는 하루하루 너무 힘들게 살고 막 우리 집안도 너무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생겼고 하는데 사실 그럴 일이 좀 더 남아 있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점집 가지 말란 얘기네요. 왜? 안 좋은 게 아니라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안 좋은 소리, 저 집 가도 안 좋은 소리 듣고 이 집 가도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이런 소리 하거든요. 맨날 점 보러 갈 때마다 구타란 소리밖에 안 들을 텐데 왜 또 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운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나갈 때 저는 꼭 이런 소리 합니다. 점집에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가봤자 본인만 우울합니다. 답답하다 보니까 자꾸 이 점집 저 점집 다니는 건데 다닐 때마다 난 더 우울해지는 거야. 자꾸 이 집 가면 구태라고, 저 집 가면 조상이 박살났다고 하지, 또 저 집 가면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날 거야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떠한 걸 해결하기보다는요 무난하게 잘 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거든. 어떻게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집들은. 근데 인간인지 당연히 해결을 바라겠지. 근데 오히려 더 이상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건 역시도 나는 해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이게 풀리길 바래. 근데 오히려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무너지면 이 사람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야. 그게 안 생기는 게 오히려 다행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도 점집을 자꾸 다니지 말라라는 얘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자꾸 우울해지니까. 내가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이거를 딛고 조금은 무뎌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해결되지 못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뭐가 문제지? 우리 부모님 때에서는 뭐가 문제였지? 하고 꽂혀 있으면은 좋아지는 게 단 하나도 없는 집들은 제가 그럴 때는 점집을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막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혹은 미디어에서 뭔가 그렇게 판타지처럼 꾸며낸 것처럼 막 점집 가가지고 귀신이 붙고 이런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감독님들이 시나리오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아, 이거 진짜 오문현답인 것 같아. 그만큼 얼토당토 안 한 상황들이고 앞에 다 설명을 드렸다. 점집 가서 귀신 보는 경우는 귀신도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 귀신이 더 똑똑하다. 오히려.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귀신한테도 어쩌면 생존이기 때문에 귀신은 생존하기 위해서 늘 아등바등하는 존재들인데. 그럼 안 그러면 껍데기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되게 명확한 답인데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약간 고전적인 이야기처럼 그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편견처럼. 오히려 더 조금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좋아하시지. 그 자극적이잖아요. 그치, 자극적이잖아. 자극적이고 재밌잖아. 그치.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지금 미디어가 발달이 돼 있지만 옛날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줄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좀 잘 정리가 됐나요? 너무 재밌었어. 요번에 또 총정리가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 무업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어떤 궁금한 것들이 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종종 이렇게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컨텐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